우리 팀이 이 홈런 최고가 저쪽에서 걔야. 누구냐? 케플러야. 한번 찾아봐야겠네. 케플러가 이것만 찾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케플러 홈런 그렇게 많이 쳤나요? 많이 쳤어. 팀에서 제일 많이 쳤어 홈런. 미네소타 내에서도 홈런 군단인데도 걔가 제일 많이 쳤어. 1번 타자가 31개네요. 똑같네. 31개. 그러니까 이렇게 네. 팀 내에서 가장 많이 치니까 미네소타 지금 홈런 그 군단에서. 네. 자, 메이저리그 모든 선수를 파는 그날까지 엠카이브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킹태우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아요, 구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지금 구독률이 낮아서 지금 정숙 캐스터가 지금 저를 비웃고 있어요. 킹태우라고 하더니 지금 100명이 웬 말이냐 이러면서 막 팍팍 늘고 지금 뭐 엠팍이나 뭐 이런 데 올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홍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홍보 다 됐거든요. 그냥 제 수준이 여긴가 보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예. 기자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훨씬 더 입주가 전문가분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선배님을 동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야, 지금 더 화나게. 네, 여러분 듣지 마시고요. 귀를 막아주시고요. 이런 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저희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아니 그런 얘기는 해야죠. 저희는 저희의 그 양심상 네. 류현진 선수를 이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저희 지금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류현진을 주제로 담아서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저희가 류현진 한다고 많이 들어오지 않죠. 아니, 그럼요. 그러나 저희는 여러분들 메이저리그 그 진짜 진정한 팬들을 위한 그런 엠카이브를 만들고자 오늘도 그 주제 선수를 잘 모르는 선수들로 저희는 이제 위주로 그러나 잘하는 선수들 못했다가 주로 네. 오늘은 잘하는 이번 회는 그런 선수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뭐 어차피 류현진 선수라든지 한국 선수들은 다루시는 전문가들 많이 그럼요. 계시니까요. 저희는 하고 있죠. 정말 이 메이저리그 다른 선수들 그렇죠. 별로 많이 파지 않고 있는 그러나 그런 10년 후에 5년 후에는 올스타가 될 만한 네. 그렇죠. 올스타가 될 만한 지금 올스타도 물론 있지만 그런 10년 후에 명예의 전당 20년 후에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 20년 후에 저희가 만든 그 유튜브를 누가 검색했을 때 정승호 캐스터랑 빨빨이가 됐고 저에게는 수익이 들어오는 그런 수익을 던져도 되는 건가요? 네, 농담이고요. 하여간 그런 네. 꿈을 꾸면서 그러니까 네. 미래 가치가 있는 네. 선수들을 저희는 지금 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6회 마지막 6-5의 네. 선수는 바로 맥스 케플러 선수입니다. 네, 프로필 정승호 캐스터의 죽은 정보 시간 알려주세요. 네, 죽은 정보 가겠습니다. 네. 맥스 케플러 이 미네소타 선수가 되겠는데요. 예. 93년생 193cm 99kg의 선수고요. 흔하게 볼 수 없는 독일 태생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사실 독일 출신 첫 선수는 2015년에 데뷔한 도널드 루츠. 제가 중계 많이 했습니다. 이 네, 선수. 신시내티 당시 네. 선수 도널드 루츠인데 그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 독일 선수고요. 그런데 유럽계 선수, MLB에서 뛰었던 유럽계 선수의 첫 번째 선수는 또 2011년에 알렉스 리디라고 아세요? 알죠. WBC 때도 나왔습니다. 네. 네. 시애틀 소속 그렇죠. 이탈리안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가 유럽계 첫 번째 선수라고 합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지금 본인이 좋아하는 리조랑 같은 팀에 있었어요. 그 당시 WBC 할 때. 그래서 계속 리디가 이탈리아 선수들 몇 명 섞어가지고 막 말하고 그랬습니다. 리조는 사실 이탈리아 계긴 하지만 이탈리아 걔인데 거기 팀으로 들어가서 네네. 대화했죠. 그런데 네. 미국에서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탈리아계 미국 사람이고 그렇죠. 이 리디는 완전 이탈리아 선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유럽계 선수들, 그러니까 진짜 유럽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네. 네. 저기서 한 가지 퀴즈가 있습니다. 지금 독일 태생이라고 했잖아요. 독일이요. 예. 이 선수의 본명 일단 알고 계세요? 맥스 케플러요. 막스 케플러. 아닙니다. 본명은 맥스밀리언 케플러 로지키입니다. 근데 잘 봐요. 독일 이름 같아요? 맥스밀리언 케플러 로지키. 독일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오스트리아? 독일 태생이라고 그랬죠. 어디 폴란드? 같아요? 어디 같아요? 폴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런 나라? 그렇죠. 이 선수는요. 아버지가 폴란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독일에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폴리시군요. 예, 아버지는 폴란드에 발레를 하시는 발레리나. 맞아요. 어머니는 미국 태생의 발레리나. 근데 거기서 독일에서 만난 거예요, 이 두 분. 네. 독일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를 독일 태생 하지만 실질적인 그 마음속에는 우리 아버지는 피는? 폴란드인이고 이름 자체가 로지키예요. 네. 맥스밀리언 케플러 로지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를 잘 보면은 네. 약간 폴란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이 선수를 독일인처럼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 태생이긴 하지만 폴란드 아버지와 미국 어머니 두 분 다 그렇죠. 발레를 하셨던 독일에서, 분들 사이에서 그렇죠. 독일에서 태어난 예. 케플러가 되겠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부모님이 모두 발레를 하셨기 때문에 이 선수는 좋은 운동 능력과 또 유연성을 어우.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선수라고 스카우팅 리포트에 그 써 있었어요. 얼마 네. 전에 이제 케플러 선수 잘해서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아버지 부모님이 이제 네. 아버지랑 어머니 앉아 있는데 혹시 인터뷰 보신 적 있나요? 아니 못 네, 봤습니다. 아버지가 수염이 네. 이렇게 그리고 말씀을 되게 우리가 볼 때 좀 예쁘게 하는 듯한 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좀 발레 같은 거 하셨나? 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세요. 그래서 뭔가 섬세한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어머니는 뭔가 그냥 제 느낌엔 털털한 느낌. 그러니까 뭔가 조화가 잘 돼서 케플러가 사실 야구가 섬세하면 못한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네. 뭔가 좀 세밀한 그런 느낌이 케플러가 좀 받은 게 아닌가. 유연성이 사실 야구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케플러가 영향을 받았겠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정말 유연하고 그런 운동 능력,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계약이 됐던 것 같아요. 2009년에 당시 이 케플러 선수가 14살이었어요. 14살이면 굉장히 젊은 선수인데 유럽 출신 선수 중에 가장 큰 금액을 받고 미네소타와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80만 달러를 받으면서 14살의 케플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때 이 케플러의 부모는 야구에 대한 그런 열정보다는 춤과 음악, 맞아요. 연기 이런 것들을 많이 시켰대요. 연기. 어릴 때부터 춤과 음악, 연기 이건 뭡니까? 연기했다는 게 저희가 뭐 이런 연기가 아니라 네. 발레를 같은 그런 그렇죠. 그런 아트죠. 느낌을 예술. 그렇죠. 네. 그런 것 쪽에 이제 감각을 좀 키워주려고 했는데 이 선수가 이제 독일 베이스볼 뭐 분데스리가 있어요. 뭐 이쪽에서 독일 리그. 이제 네. 준비를 하고 이제 스카우트 유소년 대회에서 이 선수를 미네소타 국제 스카우트 눈여겨본 앤디 거죠. 존슨 씨가 예. 14살 때 이 선수를 이제 데려오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선수의 메이저리그 입성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고요. 예. 이 선수의 좀 능력을 보면 일단 스피드에서 플러스 등급을 당시 스카우팅 리포트 그렇죠. 때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섬세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밀어친다거나 당겨치는 거나 모두 됩니다. 그래서 스프레이 히터로서 장점을 발휘하고 있는 케플러고요. 사실 저는 올 시즌에 제가 케플러를 중간에 가지고 있던 입장으로서 이렇게까지 잘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저도 저희 리그에서 어떤 분이 네. 버리셔가지고 이제 이쪽 리그는 이제 저는 포기를 했고 네. 저쪽 리그는 어떤 분이 버리셨는데 마땅히 외야가 없었는데 작년에 케플러는 타이론 났고 홈런 그리고 어쩌다가 때리는 좀 뭔가 부족한 선수였어요. 네. 그래서 근데 마땅한 외야가 없고 눌러봤더니 1번 타순에 나오길래 없는데 그냥 케플러 뽑자 그러고서 이제 데려왔어요. 근데 그날부터 정말 한 5일 이상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일 못해도 6일째 또 잘해요. 그래서 네. 버리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쫙 잘하다가 또 한 2, 3일 못하다가 또 잘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스트릭이 길게 못하지 않아요. 정말 이제 올 시즌에는 완성형 선수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판타지한 제가 선수들 아쉬움도 있고 고마움도 있고 막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아쉬움이 크게 남았던 게 이 케플러예요. 제가 케플러를 버린 거. 지금 이 활약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 미네소타 타선 얼마나 뜨겁습니까? 거기서 1번 타자로서 가장 많은 홈런을 때리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이 미네소타 홈런 기록 막 경신하고 있는데 거기서 1번인데 31개, 1번인데 78타점인가요? 득점 70몇 득점. 1번 타자가 78타점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만큼 미네소타 홈런인데 이 케플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물론 거기 뭐 넬슨 크루즈라든지 많죠. 장타 홈런 때리는 선수 얼마나 많아요. 예. 근데 따케플러가 이런 존재감을 나타내고 그렇죠. 있고 저는 가장 기억이 나는 게 저희가 앞서 프레밀 레이어스 얘기할 때 바우어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바우어의 그렇죠. 예. 바우어를 너무 괴롭힌 타자죠. 예. 이게 올 시즌 케플러가 바우어 상대로 5연타석 홈런을 그렇죠. 때렸습니다. 첫날 이제 3연타석 홈런을 쳤고 다음에 만났는데 7월 5연타석. 14일. 그런데 네. 이제 바우어는 나중에 이 트위터에다가 이건 시작이 아니라 끝이다 이런 말을 남기죠. 왜냐면 5연타석 홈런을 때리고 그러니까 첫날 3연타석 때리고 7월 14일에 1회, 2회 연타석 홈런 때렸는데 그 다음 타석에서 삼진을 당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우어 그거 보셨어요? 바우어 직접 본인 막 로키 그 BGM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렇죠. 웃긴 거죠. 결국 끝에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자라고 이런 영상 막 편집해서 올렸잖아요. 얼마나 그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근데 그 바우어가 그 밥 바우어가 네. 같은 지구에 있으면 더 만나는데 떠나버려서 네. 케플러 입장에서는 홈런 5개를 지금 도둑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쉽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케플러 선수는 정말 그러니까 유럽 출신의 선수 가운데 앞으로 메이저리그에서 뭐 단연 이제 1위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 순위로 들만한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 선수가 근데 네. 지난해는 사실 20홈런을 치긴 했지만 2할 2푼 4리에 그쳤어요. 네. 근데 그 선수를 사실
그 기록을 보고 올해 이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하기가 못하죠.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래프트에서 저희 판타지 드래프트에서 뽑히지도 않았던 선수고 그렇습니다. 사실 초반에도 그렇게 막 맞아요. 잘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몰아치면서 이렇게 지금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답이 또 없나요? 정석 캐스터 단가에게? 제가 준비한 거 다 했습니다. 또 저한테 떠넘기는 건가요? 아 근데 네. 이 정도면 정말 케플러 네. 예. 자, 케플러. 그러면 여러분 또 궁금해하시지 않습니까? 왜 좋아졌느냐? 저는 이제 왜 좋아졌느냐를 어제 계속해서 뭐 제가 그 앞서서 선수는 뭐 가족을 만나서 마음이 편해졌다부터 지금 어거지로 지금 계속해서 왜 좋아졌느냐를 지금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케플러는 일단 왜 좋아졌느냐? 이제 계속해서 제가 지난해 기록과 올해 기록을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네. 브룩스 베이스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정석 캐스터한테 안 알려주고 있는 사이트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찾으면서 계속 저는 정석 캐스터처럼 그 칼럼을 보고 남이 쓴 글을 보지 않습니다. 제가 눈으로 직접 분석을 해야지 그게 차는 거예요. 마음이 제가 봐야. 네. 그래서 일단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뭔가요? 그래서 원인은 네. 일단은 순장타율이 올라갔는데 삼진 비율이 그대로라는 겁니다. 현재 장타율은 늘었는데 삼진율은 그대로 똑같이. 네. 그리고 작년보다 일단 하드 컨택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대비로 하드 컨택이 가장 는 타자들이 워싱턴의 앤서니 랜던 네. 그리고 보스턴의 라파엘 데버스 이런 선수들이 작년 대비로 하드 컨택이 가장 달라진 선수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선수 일단은 그래서 기록적으로 볼 때 가장 달라진 점은 이거예요. 작년에는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공의 스윙을 100개가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면 그 중에 65회의 스윙을 했습니다. 나머지 35회는 놓친 거예요. 스트라이크 심판이 선언을 한 거죠. 지금 봤을 때 100개가 들어왔을 때 35개 때는 그냥 서 있던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스트라이크 외쳤죠. 근데 지금 올해는 100개를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무려 76번의 스윙을 합니다. 아, 그럼 거의 10%, 11%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존에 들어오는 공을 스윙을 하는 눈이 이제 발달이 된 거예요. 공격적으로 변했을 수도 있고 볼을 구별해내는 능력이 할 수도 있겠지만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일단 스트라이크에 대한 선구안이 달라진 거예요. 이 선수가 선구안이 달라진 가장 큰 이유를 보면 일단은 올해 초에 5+1에 3,500만 달러의 장기 계약을 팀에서 줍니다. 근데 솔직히 20홈런을 쳤다고 하지만 2할 2푼 4리를 친 타자에게 장기 계약 주기 아주 어렵죠. 세진 않지만 물론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싸게 하니까 뭐 해서 3,500만 뭐 6년 줄 수 있을까요? 못 주죠. 그렇죠. 2할 2푼 친 선수에게 2할 2푼인데. 그런데 미네소타는 이 선수를 믿었습니다. 준 거죠. 이 선수는 어릴 때부터 뭐 5툴의 쇼온 그린, 쇼온 그린은 5툴은 아니었어요. 스피드나 뭐 약간 아쉬울 수 있었지만 5툴의 쇼온 그린을 닮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선수가 일단 장기 계약을 주면서 이 선수가 더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올해 가장 달라진 점 하나는 몸쪽 공에 대한 스윙 대처가 달라진 거예요. 작년엔 몸쪽 공의 타율이 1할 8푼이었는데 올해 몸쪽 공을 3할 3푼 3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쪽 공 저희가 뭐 마혜영 위원과도 가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혜영 위원이 3할 7푼 3리인가요? 그 타격왕을 한 시즌이 있어요. 그때 이제 왜 그때 달라졌느냐 갑자기 타율이 확 올라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할 때 자기가 그 오픈 스탠스라고 했지만 그 몸쪽 공을 치지 못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여러 명의 코치를 이제 팀 코치들 말고 다른 코치와 경험을 들었다가 이제 티라노 스윙을 배운 거예요. 몸쪽 이렇게 붙여나가는 스윙.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몸쪽 공을 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타율이 투수들이 이제 못 던지면서 올랐다고 하는데 이 선수도 역시 그러면 몸쪽 공을 지금 타율 안타로 만드는 스킬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부터 이 선수는 지금 그래서 지금 올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선배님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스윙이 선택이 선구안이 좋아지고 그다음 몸쪽 이걸 대처가 했는데 그러면 이 장타도 늘고요. 그러면 사실 좀 삼진율도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삼진율이 동결 그렇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선수가 대단한 건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메이저리그 좀 오래 보신 분들 특히 추신수의 팬이었던 분들 클리브랜드를 좀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떠오르는 선수가 있을 거예요. 이 선수를 보면서 바로 그레디 사이즈모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아 사이즈모어. 과거에 그레디 사이즈모어 거의 올스타 최고의 선수였지만 이 선수가 뭐 2루타 개수 신기록을 낸다. 그 클리브랜드 책자 나오면 추신수 대여기 전에 늘 사이즈모어예요. 몇 년 연속 저희가 MLB 받으면 그 사이즈모어가 와르르 무너졌던 건 바로 부상 때문이었는데 그 선수는 늘 히포더 사이클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늘 5툴 플레이어 수비도 좋고 공격도 좋고 이 선수 수비도 좋아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보면서 와 사이즈모어의 재림이다. 저는 이렇게 이 선수를 평가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정말 5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사실- 이 선수가 31개인데요. 네. 이대로 가면 40개 치고 이러면 믿겨요? 42개 치고 거의 45개 친다고 믿을 하면 수 없죠. 그리고 심지어 이 31개도 초반부터 계속 때렸던 게 아니라 그렇죠. 잠깐 중간에 안 네. 하기도 했죠. 근데 보통 이렇게 갑자기 페이스가 올라가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근데 떨어지잖아요. 오래 안 떨어져요. 한 2, 3일 못하고 또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한 게 제가 그때 한창 2주 정도 잘할 때 잘 판타지를 썼다가 이제 떨어지겠지 하고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안 떨어져요. 이 선수는 특이한 건 저희가 판타지를 보면 이 주에 이 팀이 강한 투수를 만나서 평가가 낮잖아요. 네. 근데도 이 선수는 그 강한 애들을 상대로 칩니다. 그게 이 선수의 강점이에요. 못하는 기간이 이틀 3일 연속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좋다는 겁니다. 아 근데 정말 소매는 아니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이 페이스가 시즌 끝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가라앉을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선수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체적으로 능력이 좋아졌고 제가 네. 볼 때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 그러니까 제가 느낀 바로는 그 부모님이나 모르겠어요. 집이 어느 정도의 안정성 자신이 가장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으나 나름 이 6년 그러니까 5년에 3,500만이란 이 금액이 마이너 리거였고 지금 연봉 조정 곧 해야 되고 뭐 하겠지만 큰 돈을 벌어준 적은 한 번도 없죠. 예. 근데 나름 3,500만 달러를 벌면서 자신이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작용한 게 아닐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선수가 그 짧은 그 장기 계약이 나름 이 선수에겐 좀 여러 가지모로 좀 도움이 된 게 아닐까. 이런 이제 다른 축구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할 2푼을 작년에 치던 선수가 20홈런밖에 못 쳤고요. 네, 20홈런에 2할 2푼인 선수가 올 시즌에 이렇게 일본 타자로 31개 홈런이랑 거의 가라앉지 않는 타격감을 계속 매일 보여주고 있는데 장타를 많이 치는 이게- 게 장점이에요. 네. 수비도 좋고. 참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겠어요. 싸움 지금 네, 돈도 올해 만약 이렇게 했다가 연봉 조정 신청 들어갔으면 그러니까요. 천만 달러 넘게 줍니다. 잘못 걸리면. 가성비 최고. 그렇죠. 정말 예. 최고의 선수. 잘못 줍니다. 예. 저는 이 선수는 아마 판타지 리그에서 없을 거예요. 그러나 뭐, 여러분들 네. 중계하면서 제가 만약 중계하면 이 선수를 더 이상 독일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선수는 아버지가 폴란드 분이다. 네. 이렇게 저는 언급할 것 같아요. 물론 독일 태생이지만 그건 태생이잖아요. 그렇죠. 다저스 감독도 그럼 일본 태생이야. 일본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 오키나와에서 태어난 것 뿐이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 선수의 그러니까 더 깊은 이 선수는 아버지가 이제 폴란드 분이시고요. 이렇게 저라면 독일 태생의 독일의 뭐다 루츠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 선수는 맥시밀리언 케프로 로지키라는 선수다. 뭐 이런 느낌을 저는 기억에 여러분들에게 좀 남기고 싶네요. 그러면 폴란드 피가 흐르는 선수는 지금까지 메이저리그에 모르겠어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잘 것 기억이 나지 같은데. 않습니다. 아마 레퍼런스 찾아보면 있긴 있을 텐데 네. 뭐 할아버지나 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예 아버지가 바로 폴란드인이다. 어. 폴란드인 아니죠. 사실 독일인인데 무슨 어떤 그렇죠. 사연으로 폴란드 예, 예. 넘어왔겠지만 독일에서 태어났겠지만 네, 폴란드인이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정말 저는 맥스 케플러 올 시즌 40개 넘긴다고 봅니다. 홈런. 네, 맥스 케플러. 네, 여러분 혹시나 아직도 남아있다면 남아있진 않겠죠?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케플러라는 네. 선수가 자 올해 만약에 미네소타가 지구 우승을 한다면 저는 바로 이 케플러 그리고 미네소타 구단 자체에서 이런 선수 이렇게 장기 계약을 맺는다는 생각을 했던 거 선수를 잘 본다. 그리고 올해 특히 미네소타가 지금 홈런 군단이 됐잖아요. 네. 누구든 다 터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네소타 양키스와 한번 붙는 거 또 보고 싶다. 원래 미네소타가 양키스랑 한번 붙으면 바로 이거거든요. 옛날에도 아무리 요한 산타나 막 잘하고 있어도 양키스만 만나면 3연패 끝이에요. 네. 근데 과연 올해 미네소타와 양키스가 디비전에서 만났을 때 재밌겠는데요. 드디어 그리고 미네소타의 투수도 물론 불안하지만 이 케플러라는 선수가 얼마 전에 사실 양키스와 붙을 때 되게 재밌었는데 케플러가 끝내는 건데 에러닉스가 그거 잡아가지고 저를 분노에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 타점 해가지고 끝나는 거였잖아요. 기억하세요? 네. 그 완전 치열했던 네, 그 경기. 에러닉스가 날라가지고 케플러 그 친선수가 케플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끝내길 바랐었는데 그게 안 돼서 물론 그 재밌었지 않습니까? 타격전? 네. 그러한 신나는 타격전 케플러가 또다시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엠카이브 저희가 뭐 6다시 본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5명의 선수까지 짚어봤는데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만약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많은 댓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이 선수 해주세요라고 하면 저희는 좀 더 그래도 덜 유명한 선수 위주로 하고 싶고 오늘 올해 특별히 성공했는데 이 선수 왜 성공했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더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엠카이브 모든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킹테오와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정승호였습니다. 왜 그러죠? 네, 저는 김태호 캐스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